교재는 334페이지 실무 수행 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또 회사 뭐 재무 상태표나 이런 것들도 다 수정하고 이랬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평가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 바른시계의 입력 자료 및 회계 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평가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 채점은 얘를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력한 자료를 가지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문제, 즉 20문제를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 채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를 잘 해주시면 충분히. 근데 앞에서 입력을 잘 못하면 뒤에 있는 결과치가 전혀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입력 문제를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0월 한 달 동안 현금의 지출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현금과 관련된 장부는 뭐가 있죠? 현금 출납장. 네. 현금 출납장도 있고, 뭐, 총계정 원장도 있고, 아니면 뭐, 일월계표. 여기에서도 보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이해하는 장부를 먼저 열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그랬으니까 현금 출납장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에 오셔서 전표 입력 장부에 현금 출납장 여기 있죠? 자, 클릭. 현금 출납장이 잘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 여기 돋보기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자,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한 달 동안만 물어봤으니까 하단에 내려와서 지출한 금액이니까 출금액입니다. 2,277만 원. 자,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부는 현금 출납장이에요. 제가 총계정 원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전체 메뉴에 총계정 원장을 열어봅니다. 자, 현금이니까 101이죠. 여기에서 10월 달에 대변 금액을 보셔도 돼요. 차변은 입금 금액이고 대변은 돈 나간 금액입니다. 그래서 출금액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또 하나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전체 메뉴에 1월계표 월계표에 10월 1월계표에서 현금란의 차변 금액이 지급액이에요. 여기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현금 출납장을 보든 총계정 원장을 보든 일월계표를 보든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장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2,277만 원. 3번이네요. 3번 체크. 두 번째,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월별 잔액으로 오른 것은 월별 잔액인데 또 하나 뭘 물어봤어요?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입니다. 자, 얘는 어디 가서 보셔야 되냐면 거래처 원장밖에 없는데 달달이 보셔야 돼요. 왜? 월을 비교해 놓은 거니까 달달이 보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 전체 메뉴 전표 입력 장부에 거래처 원장 중간쯤 있습니다. 클릭. 자, 여기 내용 쪽으로 오세요. 내용 쪽으로 오셔서 기간은 7월부터 지금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예제에서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세요. 자,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고요. 거래처는 어디였죠? 기업은행이었죠? 자, 기업은행. 여기 있습니다. 기업은행. 98002. 이렇게 하면 7월, 8월, 9월, 10월 한눈에 볼 수 있죠? 지금은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게 한눈에 보여요. 근데 거래량이 많으면 7월 달 따로, 8월 달 따로, 9월 달 따로, 10월 달 따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니까 7월은 674만 1,700원. 8월은 빵원. 아, 잔액을 보는 거죠? 아이, 잘못 봤어요. 자, 잔액. 7월 26일 잔액. 2,598만 5,300원. 8월은 2,698만 5,300원. 9월은 2,554만 5,300원. 10월은 2,384만 6,780원. 자, 그러면 어떤 게 다르죠? 자, 몇 번이 다르죠? 다시 볼까요? 살짝 내려서. 이렇게도 안 보이고 저렇게도 안 보이네요. 얘 조금 올려서. 얘도 올리고. 자, 7월은 2,598만 5,300원. 틀렸네요. 그죠? 자, 8월은 2,698만 5,300원. 얘도 2,500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고. 9월은 2,554만 5,300원인데 2,698만 3,800원이네. 틀렸네요. 자, 10월은 2,384만 6,780원. 오, 4번 맞았습니다. 자, 답은 4번. 10월 달만 맞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9월까지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네. 3번. 12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래처별 외상매출금이니까 거래처 원장에 잔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잔액란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잔액 탭으로 오시고 거래처 원장 열려 있으니까 살짝 내려볼까요? 12월 말 그랬어요. 자, 1월부터 열으셔서 보셔도 되고요. 12월 31일로 열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1월 1일부터 볼게요. 자, 12월 31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래서 108 외상 매출금. 자, 엔터. 108이라는 걸 모른다. 그러면 요 물음표 열어서 외상 매출금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상 코드 도움표를 이용을 하셔서 열으셔도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세요. 자, 수민유통 여기 있습니다. 수민유통의 잔액은 8,698만 원. 8,698만 원. 맞았네요. 1번은. 그죠? 자, 두 번째, 민찬마트입니다. 민찬마트 볼까요? 아, 민찬마트가 아니라 민찬아트. 자, 민찬아트는 여기 있습니다. 990만 원인데 1,100만 원이라니까 틀렸네요. 미소시계 볼게요. 미소시계 935만 원. 935만 원 맞았네요. 석훈유통이 어딨나요? 더 올려야 되나요? 네. 석훈유통, 여기 있습니다. 석훈유통은 2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우리 예제에도 200만 원.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말 거래처별 단기 차입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도 거래처별 단기 차입금을 물어봤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에서밖에 열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 지금 열려져 있죠? 거래처 원장에서 이번에는 12월 말 그랬으니까 제가 여기를 12월 31일로 열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선택해 주시고, 얘도 거래처 다 걸어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대부분 이제 뭐 금융기관에 걸려 있겠지만 금융기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걸으셔야 돼요. 자, 지금 농협부터 하나은행 차입금이 나왔습니다.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농협은 3억이 남았습니다. 자, 농협 3억 맞죠? 수협은 4천만 원. 4천만 원 맞습니다. MG 새마을금고는 1,000만 원이네요. 틀렸습니다. 하나은행 차입금은 6천만 원. 잔액 맞죠? 자, 이래서 12월 말, 몇 월 말, 그러면 말일자로 잔액을 물어보면 그냥 말일자로만 조회를 해도 충분히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1월 1일부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뭐 지급한 금액이 얼마냐, 아니면 입금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를 물어보면 차변 대변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간을 걸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잔액을 물어볼 때는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로 조회를 해도 답은 똑같다. 5번. 다음,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거래처별 메일 주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래처별 메일 주소를 볼 수 있는 곳은요, 거래처 등록밖에 없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열겠습니다. 전체 메뉴,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자, 거래처 등록 찾으셨죠? 조건 검색에 상호 이름을 미소라고 두 글자만 쳐보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미소 시계가 뜹니다. 여기에서 추가 사항을 눌러서 여기에는 담당자 메일 주소, 요거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자, 미소 네이버컴 맞죠? 이번에는 블랙전자입니다. 조건 검색에다가 블랙 누세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블랙전자가 불려옵니다. 여기에는 빌36524.com 맞네요. 자, 이번에는 조건 검색에 나라 누입니다. 나라. 확인. 자, 나라는 이렇게 맞네요. 그러면 이제 나라 상사 선택해 놓으시고 추가 사항에 1022예요. 네, 1022 한메일 넷 맞았네요. 이번에는 초지라고 조건 검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상호명 다 넣으셔도 돼요. 네, 이제 저는 두 글자만 넣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초지 아트 재성? 네, 재성 빌36524.com인데 여기 아트 2020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6번 3월 말 자산 총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3월 말 자산 총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 한번 열어볼게요.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 3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자산의 총계를 물어봤으니까
네, 여기 자산 총계 여기 13억 7천 54만 8천 140원이네요. 3월로 조회하셔야 돼요. 3월로 13억 7천 54만 8천 140원. 7번 8월에 발생한 상품 매출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8월에만 발생된 거 물어보는 거죠. 뭐 총계정 원장 가셔도 되고요. 뭐 계정별 원장 가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 갈까요? 제일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전체 메뉴에 총계정 원장 여기 있습니다. 상품 매출 찾아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401번이네요. 자, 401번으로 걸어주시고 8월 말 저기 8월에 발생한 거니까 8월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4,456만 원입니다. 4,456만 원. 8번 갑니다.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한 영수증 수치명세서 2. 여비교통비 계정의 거래금액 총 합계는 얼마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영수증 수치명세서 한번 볼까요? 전체 메뉴에 결산 재무제표 1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끝에 있습니다. 클릭. 영수증 수치명세서 2. 첫 번째 탭이죠. 여기에서 여비교통비 거래의 총합계니까 계정 과목을 보시면 돼요. 여비교통비가 2건 있네요. 27만 원. 답은 27만 원이 되겠습니다. 9번 10월 말 신한은행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예금에 대한 잔액은 예적금 현황을 보셔도 되고요. 아, 신한은행 예적금 현황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적금 현황 또는 뭐가 있죠?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금융자금관리의 예적금 현황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고 10월 말 그랬으니까 10월 31일로 조회를 해보시면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의 잔액은 7,970만 원이네요. 자, 답은 7,970만 원. 10번 8월 2일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의 승인 번호를 기록하시오. 이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승인 번호 어디 가서 보죠? 오,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가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2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 8월 2일로 조회해 주시고요. 체크하신 후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클릭. 자, 로그인 그리고 매출 조회 여기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 있습니다. 2022-010-349가 되겠네요. 2022-010-349 그게 승인 번호가 되겠습니다.
확인하셨으면 닫아주시고, 지금 이게 여러 개가 열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닫겠습니다. 자, 모두 닫기 한번 할게요. 11번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속서류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 세금계산서 부가세 합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2기 예정이면 언제부터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2기 예정이면 그렇죠. 7월부터 9월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부가가치세 1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 7월부터 9월로 열어주시고요. 엔터, 엔터. 문제가 뭐였냐면 매입 세금 계산서의 부가세 합계입니다. 매입 쪽으로 이렇게 커저를 갖다 놓으시고 조금 올릴게요. 부가세의 합계를 물어봤으니까 1257만 9,630원이네요. 1257만 9,630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매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17매. 거래처 수를 물어봤다. 그럼 12곳. 이렇게 되겠죠? 자, 12번. 2기 예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과세표준 명세 32번 난의 합계금액 공급가액의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과세표준 32번 난 한번 볼까요?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1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 7월 1일부터 9월 30 세로 불러오기 한번 할까요? 네, 혹시 전표가 반영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뭐 마감이 됐다든가 저장이 되면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세로 불러오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 명세의 32번 난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상단에 보면은 과표라고 있죠? 과표. 과표. 찾으셨어요? 자, 클릭.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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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네. 여기서 여기 과표. 과표를 클릭. 32번 난의 합계 금액을 물어봤죠. 그래서 1억 1,902만 원. 근데 요 1억 1,902만 원이 뭐랑 같냐면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계란의 9번 난과 같습니다. 이걸 과세표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같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열어서 보라 그러면 그 해당 번호 거를 확실하게 봐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과표를 열어서 32번 난을 확인했어요. (13번) 제2기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1번 난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11번 세액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예정신고니까 7월부터 9월까지 불러져 있었죠. 이 상태에서 11번 란, 여기입니다. 11번 란에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어요? 세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162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162만 9,380원. 14번. 단기에 발생한 차량 유지비 계정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비용이죠. 비용을 볼 수 있는 곳은 손익계산서. 그렇죠? 손익계산서 열면 돼요. 자, 전체 메뉴에 손익계산서 클릭. 10월, 단기에 발생하는 거니까 12월까지 몽땅 보셔야 됩니다. 차량 유지비 어딨나?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644만 1,100원입니다. 644만 1,100원. 15번. 단기에 발생한 이자 비용 계정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얘도 손익계산서 비용이죠? 손익계산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12월로 했으니까 영어 외 비용 쪽에 가면 이자 비용이 있어요. 996만 1,000원. 996만 1,000원. 16번.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상품권 계정 잔액은 얼마입니까? 재무상태표 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상품권 금액이니까 당좌 자산은 여기 있습니다. 상품권 금액 얼마? 10만 원. 결산 분계를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여기가 금액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무 수행 평가 문제는 앞에서 입력된 내용에 연관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조회 문제에서도 정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17번.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선수금 계정의 잔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재무상태표상 부채 쪽으로 넘어오시고 선수금 여기 있네요. 545만 원. 545만 원. 18번.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 계정 금액은 얼마인가? 재무상태표 외상매출금이니까 여기 7억 2,5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금액은 7억 2,547만 5천원. 19번.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프로그램에 재무상태표 열려져 있죠. 아, 조금 저기 한 것 같다. 다시 그냥 조회 버튼 누르면 돼요. 네. 그리고
비유동 자산 중 유형 자산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3억 7,532만 3,100원이 되겠네요. 아, 180원. 3억 7,532만 3,180원. 이제 숫자도 잘 안 보이나 봐요. 큰일 났어요. 네. 실무 수행평가 마지막 문제 20번.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재무상태표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되죠. 밑으로 내려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4억 4,188만 2,950원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5번 회계정보 분석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코프도 아닌데 그죠? 오타네. 여러분 요거 오타예요. 오타. 다른 식이에요. 다른 식. 자, 바른 시기의 입력 자료 및 회계 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회계 정보 분석 답안을 입력하시오. 손익계산서 조회하는데 주당 순이익이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식회사 바른 시기에 전기분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주당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발행 주식수는 10,000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손익계산서 한번 열어보세요. 전체 메뉴, 손익계산서, 12월로 다시 한번 조회할게요. 조회하시고, 기능모음을 열어서, 여기 보면 주당 손익이라고 있어요. 계산, 주당 손익. 뭐 여러분이 단기 순이익을 나누기 10,000주 이렇게 해갖고 계산을 하셔도 되고 이 주당 손익을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자, 주식수가 10,000주죠. 그러면 주당 이익은 37,126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얘는 단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전기입니다. 전기. 즉 4,050만 원에 대해서 10,000주. 그래서 4,050원이네요. 문제에서는 전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전기분 주당 손익을 계산하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4,050원이 정답. 그럼 몇 번인가요? 4,050원. 2번이네요. 2번. (2번) 손익계산서 조회.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로부터 얼마의 이익을 얻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주식회사 바른시, 아이고, 이것도 겹쳐졌네요. 바른 시계의 전기분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릴 것.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저기 단기인지 정기인지 나와 있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단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2020년도 자료를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열은 상태에서 매출액이 나왔죠? 자, 그래서 9억 6,97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은 7억 1,358만 원이네요. 그죠? 잠깐만요. 문제를 잠깐 볼까요?
아, 얘도 전기분이네. 단기분 보시면 안 되고 전기분 보셔야 돼요. 문제를 여러분이 저도 약간 문제를 좀 이렇게 대충 읽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문제를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구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전기분이니까 9,489만 원이네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9,489만 원 들어왔죠? 자, 나누기. 뭘로 나눈다고요?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죠. 자, 상단에 매출액은 2억 5,4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에다 갖다 붙여 놓으셔도 돼요. 곱하기 100. 그래야 퍼센티지로 나오니까. 그런데 단서 조항이 이것도 중요해요. 단서 조항도. 소수점 이하는 버릴 것 그랬죠? 그래서 여기 표기 방법 버림으로 했고요. 자릿수는 0으로 했습니다. 몇 프로? 37%. 답은 3번이네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전기분이냐 단기분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쵸, 값이 달리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5번 회계정보 분석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우리가 제3회 비대면 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몽땅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